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케렘 아부 초우차입니다. 저는 유비소프트의 시니어 라이팅 아티스트이고 오늘은 언리얼 엔진에서 이 이미지나 이와 같은 이미지의 조명 분위기를 얻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할 수 있을지 자주 궁금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꽤 까다로울 수 있지만 믿어주세요. 제가 몇 가지 좋은 팁을 드릴 것이고 아마도 처음 보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얼리얼 엔진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할 때 조명을 추가할 때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모든 장면은 후처리 효과 때문에 자연 색상과는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상과 대비 효과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요 아이디어는 실제 세계처럼 자연스러운 색상과 조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위기로든 변경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제가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모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사용할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어떤 장면을 사용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RI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로 이동시키고 여기서 강도를 100으로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트에 600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정 큐브 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멋진 HDR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로 드래그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미지나 이 하늘과 같은 HDRI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HDRI로 돌아가서 드래그하여 여기에 놓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과다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후처리를 추가할 것입니다. 노출을 설정합시다. 자, 이제 무한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가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무한대를 추가합시다. 이제 후처리로 가서 노출을 켭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에서 아마도 8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8로 하겠습니다. 좋은 값이지만 HDRI를 다시 검색해야 합니다. 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를 이렇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보세요. 보시다시피 지금 모든 것이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각 단계를 신중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HDRI를 다시 검색하는 이유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0을 봅시다. 이제 하늘 색깔을 비교해 보면 하늘 색깔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스카이라이트의 균형이 괜찮아 보이지만 약간의 조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11로 설정해 봅시다. 11은 매우 좋은 값입니다. 과도한 노출이 필요 없고 낮은 노출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늘과 환경 사이에 좋은 균형이 잡혔지만 환경이 약간 어두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카이라이트로 돌아가거나 이것을 선택하고 아마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색깔이 정말로 아름답고 스카이라이트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조정을 시도할 것입니다. 11은 최적의 값으로 과도한 노출을 피하고 적절한 노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이 약간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스카이라이트를 조정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밸런스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밸런스는 괜찮아요. 저에게는 밸런스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80%의 분위기를 완성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연스러운 색상을 가지고 있고 이걸 보면 방향광이 없지만 당연히 방향광을 추가할 거예요. 하지만 아주 낮은 강도로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할 수 있을까요? 분위기를 추가하기 전에 방향광을 추가해서 멋진 그림자와 빛을 줄 거예요. 제가
현실감을 어떻게 얻는지 보여드렸을 때를 기억하신다면 노출에서 실제 값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의 최대치에 도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도 1500 정도로 하고 빛의 방향을 이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좋아요. 흰색으로 유지하고 아마도 1000 정도만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낮은 강도만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빛이 보이지만 낮은 강도입니다. 하늘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좋아요.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50 좋아요. 이제 이 멋진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다음 단계는 안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안개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작동 중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로 옮기고 그냥 끄겠습니다. 이제 안개를 검색하고 여기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최적 안개를 켜는 것입니다. 하늘과 환경 사이에 멋진 혼합을 위해 안개를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값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 근처에 안개가 없기를 원한다면 시작 거리를 변경하여 안개가 특정 거리에서만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배경에서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멋진 분위기를 얻었습니다. 또는 여기서 더 페이드 아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매우 멋져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빛이 매우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후처리를 작업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후처리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설정만 하면 세부 사항에 도달할 것입니다. 색수차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색수차 효과가 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검색할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로 가서 중간 조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중간 조정은 이 분위기를 얻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게인을 켜고 마법을 보세요. 이제 이것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이 모드와 저 모드의 차이를 보세요. 단 한 번의 터치로 장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아이디어는 가능한 한 빛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단계만으로 이제 일부 영역을 어둡게 하고 일부 영역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후처리로 가서 글로벌 설정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다시피 색상이 괜찮아 보이지만 때로는 이런 모드에서 채도를 0.8이나 0.7로 낮추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돌아가 보면 빨간색을 입고 있고 녹색을 입고 있지만 색상이 낮은 채도로 인해 이 색상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재질을 만들고 그냥 여기로 드래그 앤 드롭 할게요. 키보드에서 3을 누르고 오른쪽 클릭해서 매개 변수 색상으로 변환하고 키보드에서 2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완전히 거칠지 않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흰색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정말 재질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이 값을 0.5로 설정할 건데 그러면 회색이 될 것입니다. 또는 다른 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이 완전히 흰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흰색에도 값이 있으므로 0.9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할 점은 또한 여기서부터 이 항목을 추가하고 빨간색과 같은 좋아하는 색상을 얻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을 찾고 있다면 여기서 완전한 빨간색을 가져와서 올바른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처리로 돌아가서 이 항목을 끄면 빨간색이 너무 포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0.7로 설정하면 이제 이 색상과 일치하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캐릭터의 텍스처나 다른 자산의 색상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색상과 조명으로 유지하고 후처리를 통해 이러한 세부 사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나 다른 시네마틱 샷 또는 게임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사용합니다. 조명을 자연스럽게 설정한 다음 후처리를 추가하여 원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커스터마이징, 우리의 커스터마이징 분위기 좋아요. 네, 0.75가 저에게 매우 좋은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돌아가서 대비를 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대비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대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너무 어두워서 여기로 돌아가서 안개의 페이드 아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안개의 페이드 아웃이 더 많아졌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게 다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후처리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두 번째 모드에 도달하고 싶다면 매우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안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게인을 변경하여 더 푸르스름한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색채의 효과를 켭시다. 그리고 안개에서 안개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추가하면 이제 동일한 세부사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간단합니다. 자연스러운 색상을 얻으면 모든 것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멋진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항상 사용하는 또 다른 좋은 탭이 있습니다. 때때로 고동적 범위 이미지를 적용하여 장면이 너무 밝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배경보다 일부 영역을 더 어둡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지 시각화에서는 눈에 띄는과 비네트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메라에 가까운 자산을 어둡게 하고 배경을 밝게 만들거나 반대로 배경에 가까운 자산을 밝게 하고 배경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우리는 GI 블로커 또는 라이트 블로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평면을 만들거나 큐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박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스케일 조정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걸 정말 여기 위에 놓을게요. 최대한 크기를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배경을 조금 더 밝게 유지하고 위쪽과 가까운 카메라 쪽은 조금 더 어둡게 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본 이미지처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이동시키세요. 자산을 어둡게 하고 싶은 정확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쪽에서 촬영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상자가 여전히 장면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새로운 재료를 만들고 그 재료를 불투명 마스크로 변경합니다. 마우스에서 1번을 누르고 왼쪽 클릭을 해서 불투명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저장하고 큐브에 적용하세요. 이제 이 기능을 끄면 이 스프라이트가 생깁니다. 이제 이 영역이 어두워졌고 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영역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조명 차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상자를 만들어서 청사진을 만들고 이를 조명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블록. 좋아요. 네. 더블 클릭하고 큐브를 추가하세요.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어이쿠. 정말 최대한 크기를 조정하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좋아요, 구나, 슬렌더 등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료를 적용할게요. 좋아요. 네, 그게 다예요. 이제 이걸 끄고 이걸 드래그 앤 드롭 합시다. 이제 이걸 가졌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상자의 가이드를 볼 수 있어서 상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로 이동할 수 있고 더 높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멋진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또한 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더 이상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저는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해요. 후처리로 돌아가서 게임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분위기를 바꿔서 녹색 효과를 주고 노출로 돌아가서 노출 값을 낮추면 차이를 볼 수 있나요? 이것은 콜 오브 듀티 같은 모드입니다. 강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00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500을 사용하여 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와우. 이제 이런 모드가 생겼습니다. 방향 조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적 산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빛 분파를 사용하여 구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구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멋진 구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드는 매우 유용합니다. 다양한 설정을 통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통해
더욱 현실감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빛 분파는 아닌 것 같은데 텍스처를 찾고 싶어요. 아, 텍스처가 없는 것 같지만 알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흑백 텍스처가 필요해요.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볼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빛 함수로 바꿀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해요. 텍스처를 변환하고 드래그 해서 여기로 조금 더 떨어뜨리세요. 저장하고 오 마이 갓. 네. 여기 정말 저장합니다. 이제 드래그 해서 여기로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멋진 빛내림을 아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붐. 흑백 사이에 멋진 블렌딩을 정말로 만들거나 텍스처의 타일을 확실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마 15 정도로 해보죠. 와, 이걸 보세요. 이제 제가 항상 사용하는 좋은 팁이 있습니다. 저는 방향광을 HDRI에 연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빛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추면 예를 들어 여기서 빛의 방향을 이 강도에 맞추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제 방향광을 움직일 때마다 빛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향광에서 멋진 분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값을 증가시켜 더 많은 빛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10으로 되돌려 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보셨죠? 하지만 네, 다시 말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서 곱셈과 덧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작성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흑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이동시키면 이제 색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돌아가서 스케일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후처리 효과로 돌아가서 변경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색상의 미세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와우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방향광을 조금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좋아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기 안개가 너무 많아서 이런 안개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이게 더 나아요. 이제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 멋진 빛내림도 있어요. 그래서 밤 분위기로 전환할 수도 있고 색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온도나 색조로 가서 더 노란색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이제는 더 밤처럼 보이네요. 여기서 바꾸면 보세요. 설정을 조금만 조정하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멋지게 보이죠? 그리고 이 조명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멋지게 보이죠? 그리고 이 조명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멋지게 보이죠? 그리고 이 조명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멋지게 보이죠? 그리고 이 조명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하루에서 밤으로 분위기를 한두 단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밤 분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 조명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할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서로의 눈과 하늘빛을 사용하여 조명의 균형을 잘 맞추고 후처리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때때로 낮에 촬영한 장면을 아도비 프리미어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편집할 때 후처리 효과를 사용하여 낮에서 밤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처리 효과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팁을 시도해 보시고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네트워크에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물론 기부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기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